예,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풀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풀어볼게요.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공무원의 중과실로 산재를 입었고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 행정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행정청이다. 그런데 사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으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징수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줬던 거를 뺏어가는 징수 결정을 해요. 하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건 행정심판은 아니죠. 그냥 부당하다고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액 경정처분을 한 겁니다. 징수 결정, 줬던 걸 뺏어가는 결정을 했다가 덜 뺏어갈게, 이렇게 한 겁니다. 200만원 주기로 한 거 100만원 뺏어가려고 했었는데 10만원만 뺏어갈게. 거기에 뭐라고 고지를 했느냐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27조의 규정 기간 내에 90일 180일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20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90일 1년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각각의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감액 경정처분을 내리면서 고지했다고요. 처음에 제1처분 징수결정이 있고 제2처분 감액처분이 있는데, 제1처분이 아니라 제2처분을 하면서 그런 고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 처분이 아니라 후행 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에 이런 제소기간 내에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고지죠. 오고지를 하게 되면 오고지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이 부분은 소외이익 부분에서 아까 풀어봤었죠. 이 첫 번째 문제, 감액 처분, 그러니까 두 번째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각하재결을 받았다. 그리고 재결서를 송달받고 나면 재결서 송달로부터 90일, 1년 기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90일이 아니라 즉시 2017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여기다가 현금편으로 밑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적법한가를 물어봤으니까 적법 요건을 일별할 필요가 있죠. 특히 제소기간이 문제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서술입니다. 감액 경정처분의 기산점 문제와 오고지 불고지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겠습니다. 적법 요건을 일단 쓰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적법한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적법 요건을 일단 적어봅니다. 대원익 피정관기, 대원소 피치제소관, 그리고 해당되는 법 조문을 모두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제소 기간이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 제소 기간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처분이 대상인지, 어떤 처분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소의 대상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밑밥으로 미리 깔아 두었습니다. 대상적격,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것은 19조 명백하죠. 처분 등이란 무엇이다? 개념 정의해야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감액경정처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고 기준점이다.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재결이 없다면요. 소결, 사안에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 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적격은 오늘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행정작용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성격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처분이기만 하면, 처분 등이기만 하면, 행위이기만 하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처분이든 후행 처분이든 상관없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연히 대상적 경우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후행 처분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패소하는 법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변경 처분 공부할 때 굉장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대상적격 요건을 구비했다. 결론은 이미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분 등 혹은 행정행위 개념 암기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개념 표지들을 사례에 등장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포섭하는 과정이거든요. 행공구집 외건단 혹은 행구직공 거준제. 보세요. 행정청이 행하는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다. 그러니까 행정청에 해당된다. 그 다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장애보상급 일부 징수결정과 그에 대한 감액처분은 1번, 2번, 선행, 후행 처분 모두 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인 건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권단, 갑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단독 행위다. 행정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처분 등이죠. 그러니까 처분 등에 해당된다. 진짜 중요한 목차는 제소기간 준수인부입니다. 먼저 개념을 적어야 되겠죠.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개념은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는 법정기간인데요. 우리 법조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일 자체가 기준점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요, 특히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다 라고 해서 개념과 대원칙들을 나열한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적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떡밥 깔은 겁니까? 좀 이따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특이사항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지? 아까 얘기했었죠. 대상적격이라면서 감액경정처분은 무엇이 기산점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처분이요.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까 징수결정, 선행처분이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제소 단계 생각해보면 제소기간 도가로 각하될 가능성이 생기죠. 후행처분이 기준점이었더라면 더 오랫동안 제소기간이 남아있을 텐데 선행처분이 소의 대상이어야 하잖아요. 감액경정처분은. 그렇다면 제소 가능한 기간이 빨리 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언급하고 일단 넘어가요. 행정심판 오거지의 경우 행정청이 착오를 일으켜서 실제보다 긴 기간을 고지를 했어요. 말하고 닳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하는가요? 2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내면 하면 된다고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례요. 갑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 이걸 따지는데, 왜냐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어야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소기간이 기산되잖아요.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거나 후행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어야 한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적법해지려면 세 가지의 관문이 있어요. 각하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혹시 부적법한 행정심판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했었으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가하지 않았을까? 도가했더라면 부적법한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 재결 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오류인데 행정심판 시점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위에 떡밥을 깔았잖아요. 이제 회수하겠습니다. 각하직을 받았다고 해서 당해 청구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봐서 적법하면 괜찮은 거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사실은 했는데 오고지의 효과로 살아난다라는 목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원래는 당초 처분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더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가 됐죠. 시점을 볼까요? 당초 처분은 2016년 3월, 180일이면 약 3달이니까 2016년 9월경까지 제소했었어야 돼요. 알았더라면. 감액경정 처분은 2016년 11월에 발령됐죠. 근데 갑이 그 이후에 감액정정 처분에 불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고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선행처분이 아니라 후행처분, 그러니까 감액경정 처분을 기산점으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후행처분인 감액경정 처분일을 2016년 11월경입니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기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90일 1년이죠. 약 3달 혹은 약 12달 그렇게 되면 감액경정 처분이 2017년 2월경까지 2017년 5월경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자의 오류를 힘없는 우리가 이제 떼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일부 징수 결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후행 처분인 감액 경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한 시점이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게 언젠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오고지의 법률 효과로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을 기준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90일이나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그 화살표가 180일이 끝나는 혹은 90일이 끝나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적법해집니다. 행정심판이 부적법해지면 이 사람은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라는 법률효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억지를 부려보겠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갑의 청구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는 통상적으로 9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실상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법적 논쟁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다고 해도 힘없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행정심판법 45조인데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재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법원이 어찌저찌 인정하면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전부 다 우리 판례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 하시는 분들이 더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건데, 통상적으로 더 많이 걸리니까 9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2017년 2월경 90일입니다. 이전에는 심판 청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말이 점점 이상하죠. 출제 오류를 우리가 나서서 변명해 주려다 보니까 그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소기간이 적법하지 준수했다 전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출제 실수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결,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기타 소송 요건은요, 그냥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씩 끼워 넣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가라고 물었잖아요. 제소기간과 대상적격 충족시키면 다 적법한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소송 요건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설문에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령이죠. 결론, 취소 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제소기간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쓸 일은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논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심지어 출제 오류까지 있어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가 개해라서 뭐 개같은 고생을 작년으로 미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행정심판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9페이지예요.